네,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볼게요. 텍스트는 툴바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T라고 있어요. 저희 이제 텍스트의 약자는 아니고 타이틀의 약자인데, 그걸 누른 상태에서 화면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치면 글자가 쳐져요. 전 지금 어느 날 난이라고 미리 쳐놨는데, 텍스트는 어떤 그 포지션이나 크기, 스케일, 로테이션, 회전, 혹은 투명도, 오파시티를 조절할 때 그 상단에 보면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텍스트를 찾아서 열면 그 안에 저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는 트랜스폼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물론 화면에 있는 그 프로그램 창에 있는 텍스트를 직접 선택해서 움직여도 되지만, 그 다시 말해서 좌상단에 있는 그 이펙트 컨트롤, 그 탭에 있는 포지션 탭, 스케일 탭, 스케일 옵션, 포지션 옵션, 스케일 옵션, 로테이션 옵션, 오파시티 옵션. 근데 저 마지막에 있는 앵커 포인트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필요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초반에 배우면 더 헷갈리기 때문에 저거는 일단은 놔두고, 로테이션 옵션 저런 걸 돌리면 저렇게 회전도 되고,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변형되는 그 중심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변형되는 중심점이 회전, 포지션 이동,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심점 부분을 우리가 앵커 포인트라고 그래요.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저렇게 회전을 시키면은, 지금 좌하단에 있죠? 좌단에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회전이 일어나서 사실 그렇게 예쁘게 돌고 있진 않죠. 원래 저게 목적이다 그러면은 괜찮지만, 중심을, 그러니까 그 정중앙에 놓고 회전을 시키고, 혹은 이동할 때도, 혹은 스케일을 키웠다 줄였다 할 때도 중앙 중심으로 할 때가 많죠. 자, 저기 좌하단에 보면 작은 원이 있는데 저게 앵커 포인트입니다. 저 앵커 포인트를 셀렉션 툴 선택한 다음에 잘 잡으셔서 움직이면 저게 움직여요. 저거를 중앙에 갖다 놓거나, 원하는 그 포지션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회전을 시키거나 스케일을 키운다거나 저런 식으로 이동을 시킨다거나, 그러면 저런 식으로 저렇게 영향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무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좀 배워볼게요. 일단은 그 좌측에 보면 저런 시계 모양이 있습니다. 저걸 켜주면 인디케이터가 위치한 위치에 저렇게 키프레임이 하나 생기면서 현재 포지션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죠. 저 포지션 정보는 그러니까 현재 X, Y, 저 수치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치를 찍었다면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무조건, 다른 게 없어요. 무조건 인디케이터를 이동시켜서 시간의 개념을 주는 겁니다. 인디케이터를 이동시켜서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얘가 애니메이션 될지를 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 스케일도 와치를 켰는데, 자, 인디케이터를 이동해서 그 다음에 저 스케일 정보값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해당 옵션에 정보값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 애니메이션 자기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포지션도 살짝 이동해서 키를 만들어줬고, 스케일도 이동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좀 편의 기능이 좀 있는데,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그 사이를 그 이동할 때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저 옵션 옆에 보면은 그 삼각형 두 개랑 가운데 쪽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키프레임 쪽에 있는 게 있죠. 저 세 개, 저 삼총사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전 키프레임으로 점프해서 이동, 가운데 거는 그 현재 인디케이터 위치에 그냥 키를 생성하는 것,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점프해서 이동, 키프레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누르면 저렇게 키프레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다른 옵션도 좀 해볼 테니까 한번 보죠. 와치 켜고 인디케이터 이동하고 정보값 바꾸고 회전하고 있죠. 저런 식으로 오파시티 와치 켜고 인디케이터 이동시키고 오파시티 값 변화시키고,
그러면은 뒤에 키는 자동으로 생성돼요. 변했으니까. 예, 그렇게 이렇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트위닝 애니메이션 뭐 용어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할게요. 앞으로 텍스트 애니메이션의 경우 뭐 벡터 모션이나 여기 보시면 모션이라고 있는데 이곳에서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텍스트 안에 있는 트랜스폼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텍스트가 잘리는 현상이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겠지만 텍스트가 좌에서 우로 이동하다 정지했다가 잠시 정지한 채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봅시다. 최초 키프레임 포지션에서 켜고 인디케이터 이동하고, 그러니까 와치를 켜서 키를 만들면 무조건 인디케이터 이동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정보량을 변화시킨다는 거는 이제 해당 옵션의 수치를 바꾼다는 거죠. 지금 글자가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튀어나왔는데 이거를 잠깐 유지를 시켜줄 거예요. 가운데에다가 글자를. 그러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가운데에 있을 때 그 정보값이 저 키프레임에 들어있겠죠.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한동안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정보가 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거랑 똑같은 정보를 가진 두 번째 키프레임을 카피를 하든가 뭐 지금 현재 인디케이터가 이동시킨 인디케이터 위치에서 새로운 키를 생성을 하던가. 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옮긴 다음에 그 마지막 찍었던 키프레임 있죠? 저거를 선택해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이제 카피가 돼요.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르면 페이스트 되고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이동시켜서 다시 오른쪽으로 빼버리고. 자, 그럼 총 키가 4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로테이션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키프레임 저것과 같은 정보값이 한동안 유지가 돼야 돼요. 그냥 새로운 키프레임 하나 만들면 지금 저 90도 값이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기서는 안 돌겠죠. 인디케이터 이동해서 다시 돌리고, 자, 플레이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돌아갔다가 저렇게 돌아갔다가 멈춰서 좀 유지되다가 다시 돌아가고, 네,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너무 빨리 돌아간다 싶으면 저 간격을 넓혀서 시간을 많이 줘서 저렇게 한동안 정지해 있다가 돌아가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4단계는 와치를 찍고 인디케이터를 이동시키고 해당 옵션의 수치나 그 옵션 그 값을 밸류를 변화시키고 그 키프레임 간격을 조절해서 타이밍을 맞춰 주시면 돼요. 그 간격이 너무 느리면 키프레임 간격을 좁히고 그러면 빨라지겠죠. 예, 너무 빠르면 그 키프레임 사이를 간격을 넓혀서 느리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데 스케일로 자, 저런 식으로 스케일을 키웠다가 줄였다가 다시 키웠다가 이걸 반복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느리니까 뭔가 이렇게 탄력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이거를 간격을 확 줄일게요. 저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간격이 줄어들어서 모션이 빨라져요. 그러면 저렇게 좀 탄력이 생겼죠. 띠용 하는 느낌. 자, 그러니까 이걸 더 당기면은 이제 좀 더 빠르게 다이나믹하게 저렇게 띠용 짜잔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네, 작업하시던 그 텍스트는 V1, 그러니까 V1의 영상을 작업하고 있으니까 V2 같은데 이렇게 생성됐을 텐데 저 영상도 마찬가지고 텍스트도 마찬가지고 선택하신 후 Alt를 누르고 그 드래그를 하면은 똑같은 게 카피가 됩니다. 많이 쓰시면 좋아요. 이 기능은 카피할 때 아주 간단하고 편리한 기능입니다. 저렇게 드래그해서 하면은 똑같은 스타일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 글자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꼭 텍스트만 쓰는 건 아니니까 다른 뭐 영상, 이미지 전부 이런 식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강의는 여기까지.